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결론이 났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의 당선 42%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4일자로 오늘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 개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98%,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0.1% 각각 득표를 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전 6시 15분에 당선자 결정을 위한 전체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개표 결과 보고를 받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확정을 한 게 6시 21분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거리가 됐었던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6시 21분부로 군 통수권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임기 개시 시점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동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출구조사 결과랑은 좀 달랐는데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은 이따가 4부예요. 우리 데이터 전문 기자 모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정리만 해드리자면 이제 총 득표 수가 표수가 이제 1,728만 7,513표였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최다 득표 기록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이 1,639만 4,815표였는데 이 기록을 100만여 표 가까이 앞질러서 헌정사상 최대 득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득표율 자체는 이제 과반에 약간 미치지 못했는데요. 기존의 기록은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받았던 18대 대선에서의 51.5%였는데 다자구도다 보니까 이제 이 구도에서 51%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오전 8시 7분에 시작한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나서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나 혹은 대통령이 첫 번째 하는 업무가 이제 군에 대한 업무 작업 지시였는데 사저에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 군사 동향이라든지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북한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뭐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보통 대통령 당선인들이 하는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하는 이제 업무에서의 이제 발언인데 그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삼계엄 사태 당시 군 장병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 대응을 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치하를 했고요. 그때 이제 여러 혼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군 장병들이 걱정하지 말고 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이 잘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대통령은 결국 이제 군사 반란 상황에서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고 이뤄진 조기 대선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군이 다시는 국민을 향해서 이제 총칼을 들이댈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이 어떤 임무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상기시켜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이 국민 주권이었습니다. 이번이 헌정사의 위기를 뚫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상당히 좀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함께 사는 세상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취임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서 국회로 이동해서 오전 11시부터는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임 선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300여 명의 내외비인을 모신 상태에서 이루어졌었던 취임 선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자, 선서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외에 천명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서 취임사를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그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워낙에 지금 좌우로 혹은 뭐 진보 보수로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갈려 있는 상태에서 격렬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국민들이 통합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에 강조점을 두는 취임 선서에서도 이 내용이 좀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했었던 거는 이제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금 워낙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좀 근본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걱정들이 많은 상태고, 게다가 또 이제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상황이 이제 겹치면서 뭐 우리의 이제 국가 신인도라든지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뭐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 성장에 준하는 낮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새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실용정부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필요한 정책을 가져다 쓰는데 두려움 없이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합에 강조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경제 살리기에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실용적 정부가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라든지 혹은 뭐 진보 보수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 우선은 우리나라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는데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도 조금 전에 나왔었던 대통령실 발의 발표를 보면 이제 첫 번째 1호 행정명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뭐 다른 업무보다도 이제 우선해서 이걸 이제 발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살리기가 좀 급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30여 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밀려있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실물 경제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내내
여러 차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당이 또 워낙에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임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경 편성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자금 투입을 이제 좀 빨리 해가지고 경제 살리기의 첫 번째 단추를 깨겠다. 이 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취임식이 약식으로 있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국회의 청소 노동자들과 의회의 방호 직원들이었습니다.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농성을 할 때 20일 넘게 이제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당대표실 담당 미화원이 있거든요. 최성자 씨를 만나서는 특별히 이제 감사를 전하기도 했었고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있었던 덕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의회 방호 직원들을 만났을 때는 계엄의 밤에 의회 방호 직원들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국회를 지킬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격려를 했었던 점 이런 점들이 또 첫 번째 오전에 좀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들도 만났죠. 그래가지고 뭐 비빔밥 오찬으로 들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집권기 동안에 있었던 정치의 붕괴가 이제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었는데 이걸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일단 국회 광장에 모인 시민들한테 인사를 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을 국회 사랑제로 초청을 해서 취임 기념 오찬을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뭐 원내 교섭단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들도 포괄해서 원내 정당들을 이제 모두 모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한테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만큼 이제 야당과도 이제 협조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출한 대통령 당선의 사유로 인한 국회의원 사직서가 국회의장실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수가 이제 민주당은 기존에 171명이었는데 17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대상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게 그중에 인사일 텐데요. 인사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장관직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하고 한동안 동거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뤄졌던 그 사표 같은 경우 일괄 사표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이주호 이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 장관, 현 교육부 장관을 이제 위시해서 나머지 장관직들이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려했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주호 이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들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형식적인 사표 제출에 해당하긴 합니다. 자신들이 빠지면 이제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기존 정부의 장관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 자체로 또 면구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장관 이란 분들은 뭐 기존에 윤석열 정권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정권에서 봉직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제출한 형식을 취했고요. 뭐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가 됐다.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로 민주당을 이끌던 당시에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한 혐의로 그 혐의에 따라서 이제 탄핵 심판 대상이 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법무부 장관과 같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회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찰에서 나왔었던 보도, 경찰 발로 나왔던 이제 보도 내용을 경찰에서 흘러나온 보도라고 해야 되겠군요. 보도 내용을 보자면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주요 임무 종사자로 여전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사표 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같이 있는 것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렇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직서를 법무부에서 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뭐 이제 전체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유가 됐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차장검사가 사표 제출을 했었는데 반려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었던 수사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 혹은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자면 사실 이제 법무부 내부에서도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냥 감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뭐 그 외에 사직한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새 정부가 출범되자마자 전격적으로 사표 수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잘라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새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파산한 정권의 혐의자이기도 한 수사 대상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인사권을 새 정권이 출범한 그날 아침에 새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겨울 광장에 서서 이 정권을 파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리 보존을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어떤 그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 결정문이 선고가 될 때 적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적극적이거나 엄밀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새 정권이 정상적으로 출범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무부 내부의 감찰이 진행됐다면 당연히 감찰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서. 뭐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1호 감찰 대상이 있는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사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씨 관련된 사건 수사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명태균 씨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사표 수리가 되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스스로 검찰을 떠나는 모양새가 된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더라도 수사라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지켜보셔야 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검찰 개혁을 비롯한 이제 사법 개혁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부터 추진했었던 10대 개혁 과제 중에 10대 공약 사항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엄밀한 수준의 수사 내지는 감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도 보시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들이 몇몇 있었는데 굉장히 좀 술렁이고 있다. 이 정부에서 이제 검찰이 기존의 어떤 조직 형태라든지 조직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정부기관들이나 조직들이 봤을 때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는 맞습니다. 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들이 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정치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수장급 인사들이 지금은 뭐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검찰을 떠난 상태입니다만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개혁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인데요. 잠시 후에 인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김민석 국회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강훈식 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 지역구 출신의 이제 4선 국회의원이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오래 이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거래에서 이제 보좌를 했었던 중심 역할을 했었던 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2.3 비상계엄을 누구보다도 먼저 국회에서 예고를 했었던 인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정무적 판단을 의논 많이 했던 상대다. 그런 인물을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뽑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로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 지역구의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첫 번째 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경선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총괄본부장 지냈고요. 본선 캠프에서는 종합 상황실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전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고,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관련된 분과에서 이제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경호처장에 새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육사 출신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 출신 인물을 이제 발탁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방 분야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에서 자문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들어갔는데요. 그 용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일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브리핑룸에 들어와서 기자들한테 먼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용산 사무실 왔는데 이게 무슨 꼭 무덤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사람 아무도 없고 필기도구를 제공할 사람조차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무실에 갔는데 인수인계를 해줄 만한 인력도 남아있지 않고 관련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장비들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PC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대통령실이 작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고요. 원래 서명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으려고 해도 인주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다 원대복귀,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파견 나왔었던 본 그 부처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복귀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폐허처럼 대통령실을 남겨놓고 소개 작전한 것처럼 이제 떠나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PC를 포함해서 나중에 수사 대상이도 될 수 있는 내란 임무 종사와 관련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PC들을 전부 대통령 기록관실로 넘겨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당장 좀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묶어가지고 이삿짐으로 싸서 보내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대로라도요. 그럼 꼼수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사받고 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영장 치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됐죠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